인고의 시간을 5년에서 한 15년을 안 견딘 사람이 없어요. 정말 누구보다 비참하게 어떻게 보면 뭐 먹고 하고 싶은 거, 뭐 워라밸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거 없이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이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은 거죠. 크레딧이 쌓인 거예요. 부러워요보다는 저는 멋있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유 있어 보이지만은 들어보면은 5년을 창고에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먼지를 다 뒤집어 쓰면서 그 시간을 견딘 거잖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영업을 뛰고 그런 인고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뭐 부자분들, 고객분들 만나면 멋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의 고미연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좀 부자분들의 어떤 그 마인드나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이 또 이제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갖고 싶은 분들 또 이런 분들이 또 모여 있는 그런 채널인데 최근에 또 부자분들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부자 됐는지 이걸 되게 궁금해들 하세요. 뭐 어떤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참 특이하게 이렇게 물려받으신 분들이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참 많이 오세요. 이제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감히 좀 생각해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근로소득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우친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우리가 자기 자산을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뭐 시간이나 노동력을 네. 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어느 순간 뭐 돈이 됐던 다른 사람이 됐던 어떤 시스템이 됐던 이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뭐 투자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절대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정말 많이 배우는 것도 하나 있거든요. 오히려 부자분들이 더 많이 베풀어주고 알려주고 기버가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우리가 다들 다 너무 영리하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나에게 쏙쏙 알맹이만 빼가고 단물만 빼가면 귀신같이 알잖아요. 근데 그 부자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걸 느꼈고요. 또 세 번째는 인고의 시간을 5년에서 한 15년을 안 견딘 사람이 없어요. 정말 누구보다 비참하게 어떻게 보면 뭐 먹고 하고 싶은 거, 뭐 워라밸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거 없이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이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은 거죠. 크레딧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부익남님도 네. 우리 유튜버 쪽에서는 가장 너무 원이잖아요. 아니, 뭘 한다고 네. 하면 다 도와주지 않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주변에 크레딧을 얻은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향적인 분도 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준비된 그런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점이지 않나 싶어요. 대부분 이제 회사 다니다가 힘들어서 창업한다는 분들 많은데 사실 창업해서 성공하는 분들 보면은 회사원 때들보다 두세 배씩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뭐 코피 흘려가면서 주 7일 일하고 막 하는데 네. 그런 일들을 막 또 한 십몇 년 하셔서 이제 사업을 또 이게 안정화시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뒤로 이제 조금 여유를 좀 이렇게 찾으시면 그때 모습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부자들은 좀 놀러 다니는구나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됐다. 그렇죠. 제가 정말 젊은 부자분이 있거든요. 제조업 쪽이신데 제가 네. 그리고 부자들을 뭐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너무 특혜인데 만나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을 절대 안 해요. 이제 뭐냐면 부러워요. 라는 말을 안 해요. 그분 네. 방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를 갖는 모습을 보면 시간도 많아지고 부럽거든요. 근데 부러워요보다는 저는 멋있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알고 보면은 지금 여유 있어 보이지만은 들어보면은 5년을 창고에서 살았대요. 그 제조업 때문에 뭐 다 재고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먼지를 다 뒤집어 쓰면서 그 시간을 견딘 거잖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영업을 뛰고 그런 인고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뭐 부자분들, 고객분들 만나면 멋있다고 합니다. 네. 멋있으세요? 네. 아닙니다. 대부분 어떤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또 하고 그리고 사실 어떤 그 망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성공을 시키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분들은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리스크를 안기보다는 뭔가 100% 성공하는
뭐 그런 것만 찾다 보니까 약간 비법이나 지름길을 찾는데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막 뭐 노력을 하고 막 갈아 넣어서 성공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이제 대표님도 사실 회사원이었다가 사업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회사원인데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부자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 못했던 것들이 있었다. 고난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단계란 게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대기업 생활을 12년을 했거든요. SK텔레콤을 오래 다녔는데 일단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은 한 부류의 사람은 정말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가 계속되면서 그 높은 목표를 가지고 성취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것도 저는 틀린 것도 없고 답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부류가 다른 남자와 여자처럼 네. 부류가 다른 것 같은데 좀 안분자족하면서 리스크 지지 않고 이런 안정적인 생활에 만족하는 부류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전자라고 본인이 생각이 된다면 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회사에 가는데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DNA를 가진 사람인데 제가 그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누가 처음부터 창업할 때 뭐 몇 억을 가지고 창업은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좀 빨리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어떤 사람들이 왜 우리 주변에서도 친구들이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한테 전화가 온다. 그러면 내가 그 문제의 해결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잘한다고 여겨지는지 그걸 좀 빨리 찾으면 본인이 성공할 수 있는 그 분야를 먼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저는 좀 재테크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컬럼을 썼어요. 그 컬럼이 또 구독자들이 많이 생겼고 팔로워들이 많이 생겼고 그러면서 책도 나오게 됐고 이런 자문업이 됐고요. 그거보다 더 그 다음 단계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남들이 잘한다고 여겨지는 거를 빨리 찾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 좋아하는 사업을 오래 해야 되잖아요. 번아웃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잘하고 싶은 거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하고 싶은 분야. 저는 그 분야를 찾았는데 그 네. 내가 잘하고 싶은 거를 찾으면 아무리 또 뭐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좌절할 때도 있고 번아웃이 분명히 오는데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내 안에서 생기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부자 얘기를 제가 여쭤봤으니까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한국 부자도 있고 지금 미국에 있는 부자분들도 상대를 하실 거니까 어떤 그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한국 부자분들은 좀 보여지는 거,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입는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자 티를 많이 내죠. 네. 갑자기 이제 큰 돈을 버신 분들이 막 명품으로 하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다기보다는 그 라이프 스타일에서 티가 나요.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티가 나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부자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행 어디 갔다 왔냐고 하면 저는 뭐 그냥 호캉스 갔다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호텔에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뭐 알래스카에 향유 고래하고 수영을 하다 왔다. 아니면 내가 뭐 아스펜에서 스키를 탔다. 뭐 그런 여행이나 라이프 스타일에서 그 굉장히 비싼 뭐 프라이빗 요트 투어를 갔다 왔다. 이걸 은연중에 흘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뭔가 이런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활에서 부자인 티를 많이 내고 또 하나는 정말 진짜 부자들은 교육의 차원이 달라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교육이 대중화돼서 또 온라인 수강도 할 수 있고 교육비가 싸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보딩스쿨 같은데 정말 비싸요. 네. 근데 그 보딩스쿨 뭐 엑시터라든지 이런 데에 뭐 우리 아이를 보냈는데 뭐 은연중에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뭐 거기에 그 대강당에 가면 벤치가 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내 아들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그 보딩스쿨을 갔다는 거잖아. 네, 네. 그러면 정말 이 집은 완전 대대로 부자인 거거든요. 이제 레가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티를 내는 분도 있고 또 이런 거 있어요. 그 멤버십에서 그렇게 티를 내요. 멤버십 같은 네, 거.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본인들의 네트워크 사교 모임을 굉장히 자랑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남산에 뭐 서울클럽 뭐 네. 돈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 있듯이 미국은 정말 다양한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모임이었는데 와인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게 그 와이너리가 그 나파밸리 리저브라는 와이너리 그 멤버십 클럽이거든요. 네. 근데 얘는 돈이 있어도 못 사요. 그러니까 500병만 생산해가지고 그 멤버들한테 그 와인을 배달해 주거든요.
뭐 6병씩 그러면 이 와인을 가져왔다는 거는 그 멤버라는 멤버십이죠.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보여지지 않는 것에서 부자티를 팍팍 낸다라고 사실 말씀드리고 부자의 싶어요. 티 내는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센 거죠. 어찌 보면 네. 비용으로만 생각하면. 아, 그리고 저 완전 최근에 진짜 충격받은 사례가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한국 부동산 네. 뭐 글로벌 부동산 얘기하잖아요. 저 진짜 너무 충격받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자산가세요. 우주에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우주요? 어디? 우주 어디요? 우주의 달이요? 부동산 달?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주 네. 정거장. 그 원래 그 미국 정부 나사가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걸 민영화를 했대요. 네. 그래서 우주 정거장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 안정적인 임대료가 고수익으로 나온대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우주 정거장 안에서 계속 각종 기업들의 또 뭐 제약회사 이런 것들의 실험이 이루어진대요. 그러겠네요. 거기가 무중력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원심 분리도 그렇게 잘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주 정거장에 모듈처럼 이렇게 파나 봐요. 네. 근데 그 모듈 하나가 5천억이래요. 거기를 지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국에만 있었다면 이런 정보를 어디서 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미국의 넘사벽의 부자들은 우주에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하게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또 잘 사는 나라도 많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도 부자들이라면은 뭐 완전히 우리랑은 뭐 다른 어떤 걸 할 거라는 건 뭐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네. 저도 우주 정거장 투자는 처음 네, 들어봐가지고.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까 그 교육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잠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에서의 좀 오해 아닌 오해가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사교육을 엄청 시키고 뭐 미국 사람들은 안 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미국에서도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는 분들은 사교육 열풍이 또 있다던데 어떻게 보세요? 정말 또 치열한 곳은 한국 못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치열한 곳이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당연히 서울 있고요. 다음으로는 상하이도 또 장난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또 홍콩 그리고 맨하튼도 장난이 아니에요. 보스턴 이런 네. 동부 쪽.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저렴한 교육을 받으려면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무래도 비율 자체가 그러니까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이렇게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말 상위 1%는 뭐 1시간에 100만 원짜리 과외가 우습게도 그렇게 쓰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왜 이 사교육의 문제가 좀 덜 되냐면은 좋은 명문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00가지도 넘는 방법을 레시피를 조합해가지고 뭐 봉사만 열심히 해서도 명문대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렴하게 사교육을 안 들이고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사회적인 문제가 덜 되는 거지 진짜 상위 1%만 보면 그 사교육에 쓰는 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너무 막 우주 정거장 얘기도 하고 막 하니까 약간 좀 이게 뭐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에 뭐 이렇게 부자가 아니었던 분이 엄청난 부자가 되는 케이스들도 보셨을 것 같거든요. 이런 사례도 있을까? 네, 제 고객 중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을 하다 보니까 의사분들이 고객이 많아요. 그런데 뭐 100명 정도 의사 고객이 있다고 하면 이분 같은 분을 못 봤거든요, 제가. 네. 왜냐면 100명 중에 99명의 의사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 보니까 또 사기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시고 네. 그 민감하시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재테크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들끼리만 해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런 소규모 모임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미나도 의사들끼리만 들으시고 근데 이분이 정말 특이했던 게 돈이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그냥 처음에 페이닥터로 시작해가지고 빚을 다 끌어가지고 이제는 4개의 대형 병원의 원장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분은 의사가 된 것도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본인은 50이 되기 전에는 은퇴한다라는 꿈이 있었고 근데 처음에 그 시간도 사실 없고 의사가 거의 정말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랑 똑같거든요. 네. 고소득 자영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병원을 4개까지 대형 병원 뭐 80명도 직원 넘는 병원들을 이렇게 그 확장하기까지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그냥 진료만 계속 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고 그리고 뭐 돈도 그렇게 크게 많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투자가 부동산 투자는 한 번도 오히려 안 해봤고 이분은 미국 주식만 계속 산 거예요. 네. 그리고 코인
또 그냥 비트코인만. 그래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버는 족족 1등만 샀대요. 네. 그래서 뭐 테슬라, 딱 그 IT 주요 5개 기업들 있잖아요. 그거랑 비트코인만 10년 동안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냥 계속 적립식으로 산 거예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병원도 하나씩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40대 중반, 그러니까 40대 후반이신데 50이 되기 전에 본인이 이제 영주권 얻어가지고 미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주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을 이제 제가 자문해드린 사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럴 수 있었던 뭐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자기가 그 부자가 되려면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환경을 바꿔라. 이게 딱 대표적인 표본인 게 이분이 보통 의사들은 자기들끼리만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딱 생각했을 때 꿈을 꾸는 이상형이 있으면 미국 주식을 잘하고 싶고 그리고 코인을 잘하고 싶으면 사실 의사들끼리 모여 있으면 안 되고 의사 친구가 딱 2명밖에 안 남았대요. 이제 아. 안 남고 어디로 갔냐면 진짜 대학생 애들 중에서 개발자들 중에 진짜 채굴까지 하면서 코인 투자하는 어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20살도 어려요.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부딪히면서 뭐 밥이라도 사주면서 코인 투자를 배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막 20대 친구들 정말 코인 덕후들이거든요. 막 게임에 미쳐 있듯이 코인에 미쳐 있는데 그 모임에서 코인을 배우면서 투자를 한 거죠. 그만큼 환경과 만나는 사람을 완전히 바꾼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에 항상 그 고인물처럼 자기 아는 사람들만 만나면 딱 자기 아는 사람들 수준처럼 되거든요. 그것처럼 아예 새로운 어떤 상황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좀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뭐 저도 그거를 많이 공감을 합니다. 확실히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이 많은데 내가 아는 것만 맨날 생각하면 이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합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얘기를 해드리면 제 고객 중에서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분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대학을 쭉 나왔어요. 대학까지. 근데 네. 본인이 뭔가 낙후된 지역에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자 출신인데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싶었나 봐요. 한국에서. 근데 한국에서는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시장 자체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석사를 갔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구한 룸메이트가 아프리카의 어떤 고위 공무원의 자제분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하고 동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인프라 사업을 해요. 네. 그 몇 개 국가의 인프라를 이제 납품하는 사업을 하게 됐는데 진짜 떼돈을 버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아프리카는 정말 깔 게 많잖아요. 아, 생각해 그러겠네요. 보세요. 네, 얼마나 네. 낙후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고위 공무원의 그 연줄이 아니면 비즈니스 자체가 아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작년에 제가 미국을 자문해드린 고객분 중에 한 분인데 이렇게 본인이 정말 국가까지 물론 한국에 계속 그분이 계셨다면 사실 이렇게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정말 미국으로 더 큰 기회와 또 더 많은 인종의 국가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아예 인생이 바뀐 거죠. 사실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그런 글로벌한 어떤 그 계기를 만나지 못하면 이게 얻을 수 없는 그런 기회도 잡을 수 있다는 걸로 보면은 참 이게 돌고 돌면은 좀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해요. 한국에서도 그런 기회를 잡으면 좋을 텐데 뭔가 이제 부자들이 돈을 들고 뭐 외국으로 나가고 해야지만 그런 기회를 만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네. 안타까움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상황인 걸 또 인정하고 이 안에서 또 답을 찾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런 좀 맞습니다. 복잡스러운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제 세금부터 뭐 이민, 뭐 부동산 투자 그리고 이제 부자들의 어떤 마인드까지 다양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전반적으로 다들 복잡스러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 뭐 어떤 이민이든 뭐 외국 투자든 아니면 뭐 유학이든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이 보실 텐데 이분들한테 뭐 어떤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이제 해외 투자라든지 그리고 이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뭐 권장하는 건 아니고 너무 대신에 막연하게 두려워하시고 이건 남의 일이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첫 투자했을 때 2019년만 하더라도 책 한 권 없어서 저는 일본 책을 번역해 가면서 봤거든요. 근데 제 책을 비롯해서 정말 너무 많은 해외 네. 부동산 투자 책도 많이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관심을 조금만 가지셔도 정말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동산이 아니어도 좋고 미국이 아니어도 좋은데 원화 표시 자산에만 100% 투자하는 거는 너무 리스키
리스키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미국 주식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시야를 넓히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한국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글로벌하게 좀 확장해서 어떤 그 시야를 넓힐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만 너무 좀 이렇게 좀 좁은 시야에 갇혀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